안녕하세요. 범브라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값, 은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락폭이 금 같은 경우는 6.23% 지금 엄청난 저점에 궤적을 그리고 있고요. 은도 역시 마이너스 31%. 은이 금을 대체할 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은 상승 랠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금보다 훨씬 더 거의 뭐 한 5배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이 올라가지고 은 사신 분들은 지금 뭐 30% 마이너스 맞고 있으니까 이거 거의 멘탈 붕괴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지금 충격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금과 은이 안전자산이라고 비교적 여겨졌었는데 왜 이렇게 주식시장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갖게 됐느냐. 새 페드 이사장 후임 지명을 했죠. 트럼프가 워시라는 인물을 지명을 했는데 이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이 양반이 비둘기파가 아니라 오히려 매파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또 이 전망을 내놨었어요. 결국 트럼프의 이 의도대로 확실히 금리나 방향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인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 안전자산이 흔들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증시도 무너지고 금은 시장도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형태의 자산시장 대변동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케빈 워시 전 페드 이사가 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철저하게 지금 뭐 트럼프하고 이 끈끈한 타이트한 그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와는 달리 아마 페드 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연속적인 랠리에 가까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월 달에 제롬 파월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를 딱 꿰차서 아마 트럼프 의도대로 확실한 기준금리 인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폭발할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자산 시장도 오히려 더 이때 뭐 또 주워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노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간 이런 어떤 이 이유 때문에 금은 시장 요동치고 주식 시장 하락하고 오히려 미국 달러 가치는 또 이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이 워시에 대한 판단 또 뭐 전망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통화 정책과는 이제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이 궤적을 분명히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국채 10년물도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치고 있고, 한국 국채 1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국채 그대로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은 시장 흔들리고 주식 시장까지 하락하고 오히려 워시가 트럼프에 반대되는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조금은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일단은 이 자산 시장에는 항상 선제지표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부정적인 전망을 걷어내고 긍정적인 또 이제 팩트가 딱 생기게 되면 또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서 이 달러 자체를 지금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일본 엔화도 기준금리 이번에 이제 동결을 했는데 아마 더 올릴 가능성 많습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 위안화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 원화 가치가 이거 뭐 이렇게 버틸 힘이 없는 거라. 결국 가서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원화 가치 스스로도 지금 143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50원. 다음 주 되면 1470원까지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환율 변동성은 달러 인덱스가 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100 이하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결국 기승전 뭐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자, 보세요. 6.4까지 지금 치솟았어요.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달
5.5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뭐 1% 정도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앞으로 시장 금리 전반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9일 기준금리는 이제 딱 멈추지 않았습니까? 5월까지 아마 제롬 파월은 기준금리 인하할 생각 추호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 전반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 은행은 뭐 일단은 예대금리 계속적으로 이제 벌려 가면서 예대 마진 뭐 수익률 땡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30년짜리를 추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2월 1일자로 지금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금리 변화를 맞지 않을 수 있는, 일관되게 딱 고정된 그런 금리만 이제 물을 수 있는, 어찌 보면 30년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의 안정감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이 막무가내 30년씩 고정금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가계부채는 더 또 커질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간에 금리 변동 없이 상환 부담을 오랫동안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나옵니다. 이게 30년 고정금리.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또 이 주담대 하나의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 인풋도 안 되고 아웃풋도 안 되고, 상호 간에 이게 지금 유동성, 현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 달락달락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시세가 계속적으로 올라친다라는 말은 이게 뭐 합리적인 말이 아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금리 변동성 앞에 있고, 또 현금 흐름이 완전히 지금 말라버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현금이 흐르지 않는 자산 시장은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재료를 다 소진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위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 상구, 이제 강남을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1월달 거래 구현대 2차가 14억 하락했고요. 현대 1, 2차가 9억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깨져가는 파이가, 떨어져 나가는 파이가 크다는 얘기는 이거 결국에서는 그 파편을 누가 맞는다? 비강남권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비강남권 마영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올라치고 금강구 노도강까지 지금 들썩들썩 거린다는 식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장기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33%가 정책적 변화를 주요 동력으로 제시하면서 정부 정책 수혜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경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5,200선 아닙니까? 거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50년 이 주식시장의 역사 안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찍었어요. 불꽃놀이 빵빵 터뜨렸죠. 근데 결국 이런 주식도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한 명에 불과하죠. 자, 부동산 시장 절대로 조정이 없다. 이거 지금 거의 모든 아파트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뇌리에 딱 박혀있는 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 시장이 자산 시장이잖아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시장인데 조정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파트값 올라간다 말하면서 주장한 원리는 시장에 어떤 변화 찾아오더라도 아파트 시장은 단 1mm도 조정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식 시장도 지금 앞으로 조정을 받을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고, 조정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펀드 매니저는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앞으로 엄청난 조정장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또 뭐 건강한 조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적인 예로 SK하이닉스가 지금 5.57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팔아버리고 JP모건이 사버리는, 약간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요 퍼센테이지가 이제 개미들이 일단 떨어지면 다 주워버리니까 하이닉스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31일 날 이 30일 날 뺀 그 수치를 보면 매도세가 굉장히 많죠. 기관도 그렇고. 결국 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하락 구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점을 찍고 있지만 다시 조정기를 맞이해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조정 구간이 얼만큼 길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문부호가 될 거고,
얼만큼 또 떨어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의문부가 될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조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아파트 시장은 조정 자체를 언급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 뭐 개미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분위기 편성해가지고 주식 계좌 1억 개가 지금 계좌가 지금 오픈됐고 B2가 1조 넘었다는 말이 한 달 전이었는데 지금 30조 돌파했습니다. 예탁금도 100조가 넘어요. 자, 토탈 130조 터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상점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최고점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120만 원까지 갈 거라는 또 자기만의 어떤 확신이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요거 모르면 상당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SK하이닉스 30조, 130조 플러스 알파 B2로 들어온 이 세력들이 정말 이거 자칫 잘못해서 하이닉스가 큰 조정을 받게 되면 이 계좌 다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주식도 정말 불장이지만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강남은 조정 받지 않는 이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장이에요. 충분히 조정장에 와야 되고 너무 올랐잖아 그동안. 그리고 지금 규제 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강남 3구 매물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매물량이 지금 5만 7천 건인데 다음 주 되면 이제 6만 건 뚫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죠. 부동산원에서는 뭐 계속 서울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진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조정장이 없는 자산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은도 지금 은도 30% 떨어지고 있는데 은도 30%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보다 훨씬 더 안전자산 아닙니까? 그럼 뭐 아파트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강남 매물 증가량 보십시오.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이제 시작이 되면 매물이 당연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높고 강남 부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난달 증여 건수만 해도 1000건이 넘어가는데. 자, 이런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하락 거래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8억 3천, DH방배 6억 5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송파구 올림픽 패밀리 14억 8천, 대림 5억 7천 하락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이 거래량 딱 한눈으로 보더라도 93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100건도 안 됩니다. 여기에 무슨 신고가, 최고가, 뭐 또 상점에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뭐 어마무시 뭐 45억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뭐 25억 정도. 평균치 딱 그거 보면 항상 이 최고점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지표적으로도 서강남, 송파, 강동구가 소폭 하락했다고 이 부동산원 지표입니다. 부동산원 지표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동구 역시 선사현대가 4억 1천만 원, 올림픽 파크포레온 굉장히 의미가 있죠. 3억 6천 하락했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올림픽 파크포레온 당연히 조정받는 거 당연한 일이고요. 강동구 2681건 계속적으로 매물은 지금 요지부동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딱 렉이 걸려서 막혀 있다는 얘기고 강동구의 거래 건수 136건에 그치고 있고요. 평균 거래 금액 평균선을 딱 그어봐도 딱 평균치입니다. 근데 어떻게 강동구가 집값이 오른다, 뭐 다시 상승세로 진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최고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외지인들이 마용성을 사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 안 삽니다. 그리고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빠지고 있어요. 썰물 장세에 누가 들어온다? 외지인. 현금을 싸들고 들어오는데 요거 지금 마포구 망원대림 1차가 3억 2천, 삼성아파트 2억 4천, 그 다음 용산구 신동아 7억 빠지고요. 한남 아이파크 2억 7천, 성동구 행당대림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벽산 1억 1천만 원 빠지고 있죠. 마용성에 그래도 버티는 힘은 있지만 외지인들이 거의 똘똘한 채식으로 몰빵해가지고 여기 샀다가는 어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의 어떤 조종장세, 특별히 예탁금 100조, 그리고 B2 30조, 130조가 하이닉스의 갑작스러운 대조종장세가 찾아오면 이거 다 털려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지금 외지인들이 돈을 싸고 뭐 싸 짊어지고 와서
이렇게 마용성 아파트를 사들이고 똘똘한 한 채로 몰빵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조정장이 찾아올 가능성 높거든요. 자, 성동구 매물 증가량 보십시오. 1295건. 그대로지 않습니까?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 자체가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지인들이 사와가지고 뭔가 매물 자체가 회전력을 많이 발휘해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 지금 거의 올스탑 상태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인상적으로 오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포구 지금 뭐 이런 두 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가 갭투의 성지였고 또 웬만한 또 현금이 준비된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쓰든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곳인데 100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평균선을 또 딱 그어봐도 딱 평균에서 조금 올라갔을 뿐. 대부분 지금 1월달 거래보다 훨씬 더 최고가를 찍었던 적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포구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7억 9천, 4단지 5억 빠지고 있죠. 그리고 양천구 거래량도 156건에 그치고 있고 평균 거래선을 딱 봐도 뭐 그래도 올랐던 그 달수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났다. 1월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2월 1일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양천구 매물량 그대로지 않습니까? 1700건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래가 올스톱 됐고 그 올스톱 된 거래를 추매할 만큼의 어떤 이 자본의 힘, 현금의 흐름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그냥 고스란히 천천히 하향화되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하향화되든지 두 가지의 가격 조정기를 겪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급격한 하락, 단기적 하락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너무 돈이 말랐어요. 돈 자체가 말라버리면 자산시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노원구 대림이 3억 6천, 노원구 양지 대림 3억 6천. 자, 노도강 뭐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레미안 3억 1천만 원, 창동주공 3단지 3억 하락했고요. 강북구 꿈의숲 롯데캐슬 3억 하락했고 역시 2억 7천 하락했습니다. 노도강이 오히려 더 강세를 띠면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매 거래는 확실히 집값을 낮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매물 증가량 보더라도 뭐 고스란히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늘고 있지 않습니까? 4,527건으로. 네. 다주택자들이 이제 노도강 쪽에 매물을 잡고 있는 물건들도 아마 집중적으로 내놓을 가능성 높아요. 이제 똘똘한 한 채 찾아가겠다고 싹 정리하고 한 채로 집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잘 지켜보시면서 매물 출회 현상 그리고 가격 단가를 확실하게 낮추면서 나오는 그 아파트들 주목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이전보다 정말 훨씬 이 허들이 낮은 상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 분명히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코스피 시장에 5,200선을 지금 뚫고 있는데 이 5,000선을 뚫었다라는 성과 그 반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조정장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뭐 얼렁뚱땅 대충 돈 몰아가지고 타신 분들도 계신데 조정장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130조 가량이 B2 예탁금 형태로 지금 틀어박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와장창 깨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 유의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금 금은 자산시장이 거의 30% 폭락하고 있어요. 이게 선제적 지표일 가능성 높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 5,200선 터치를 했습니다. 6, 7천 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장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투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이 조정장에 큰 돈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뒤 좌우, 전후 좌우 잘 살피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빰뿌람 복덕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